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로우코드와 생성형 AI를 통한 기업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의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FPT 나현수 수석 매니저님, 아웃시스템즈 김덕규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 그리고 한화시스템 박성수 로우코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나현수 수석 매니저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사업개발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현수 수석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웃시스템즈 코리아에서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덕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에서 로우코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수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돼서 아주 든든합니다. 일단 그 나현수 수석 매니저님부터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FPT 소프트웨어 고객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나현수 수석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시스템즈의 김덕규 솔루션 아키텍트님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박성수 팀장님께서 또 발표를 주실 예정입니다. 자, 나수님, FPT 그룹 이제는 귀에 많이 익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예.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일을 하는데 약간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죠. 예. 그 FPT 그룹은 그야말로 세계로 도약하는 베트남 최고의 정보 기술 기업인데요. 크게는 그 사업 영역 섹터가 텔레콤 섹터, 테크놀로지 섹터, 에듀케이션 섹터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테크놀로지 섹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FPT 그룹의 임직원 수가 약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람이 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만 명이면 참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2023년 기준 12만 명 조금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8만 명이 넘으니까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매출은 지금 21억 7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28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매출도 이제 3조가 넘고요. 예. 그리고 그 FPT 소프트웨어는 임직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도 임직원 수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초 기준으로 3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3만 5천 명이 넘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의 수가 늘어나고 프로젝트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 쪽의 인력도 좀 빠르게 충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FPT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또 10억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그냥 쉽게 환산을 1조 4천억 정도가 넘는 건데요. 예,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억 불을 돌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좀 회사 내부적으로는 축제 분위기가 살짝 있었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FPT 코리아 얘기를 좀 해보죠. FPT 코리아가 2016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직원이 250명인데 이제 거의 300명 가까이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주에도 한 3명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명 또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거의 이제 300명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이제 투입 중인 개발자 수, 그러니까 베트남 개발센터까지 포함하면 2,500명이 넘는 걸로 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2023년도에 약 800억 가량, 그리고 올해
이미 1,000억 원을 넘겼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 저희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과도 약간 같은 맥락이라서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1,000억을 넘길 걸로 아주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예. 아직 현재 완전히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1,200억에서 1,300억까지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성장세가.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FPT 코리아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10대 기업 포함해서 6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확보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대기업 포함 많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지점이 가장 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분들께서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업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원격으로도 근무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개발 센터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약간 거부감이 전보다는 줄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리소스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지금 즉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FPT가 어느 정도 고객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 인도 뭐 중국 쪽 사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건비 메리트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인제 희석이 된 상태로 제가 들었었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인제 아직 경쟁력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력이 아직 젊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키워나가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느 정도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예. 그야말로 인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요. 또 국내 대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또 베트남이 이렇게 이제 매력적인 곳인데요. 또 베트남 중에서도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대안은 또 FPT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는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전부 다 집계한다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예. 있고요. 와.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그중에 3만 5천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한국 혹은 일본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스케일과 압도적인 1위라는 기준을 가지고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품질과 믿을 수 있는 그 워킹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FPT가 제일 적합한 대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객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수홍님께서 인제 로우 코드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해 주실 텐데요. 아까도 우리가 FPT 코리아의 인제 성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로우 코드 사업도 인제 많이 또 급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우 예예. 코드 시장은 사실은 저희는 한 지난 10년간 로우 코드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좀 좋은 레퍼런스를 쌓고 나서 한국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로우 코드 시장 확대도 저희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FPT 코리아의 한국 시장에서의 로우 코드 사업 과연 그 키 석세스 팩터는 무엇일까? 이 준비된 기업으로서 나연수 수석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수홍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사업개발본부의 나연수 수석 매니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로우코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내용의 키노트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제 저는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본 로우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로우코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레 개발자가 필요 없다 혹은 개발 공수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등의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로우코드 적용은 단순히 공수가 줄어들고 난이도가 쉬워진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공수도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프로젝트의 규모는 여전히 상당하고 로우코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을 베트남 및 아시아 최대 ITO 기업인 FPT 소프트웨어의 일원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약간 질문에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속해 있는 FPT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FPT 소프트웨어는 FPT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FPT 그룹은 1988년 설립된 베트남 최대의 테크 기업 그룹으로서 48,000여 명에 달하는 직접 인력으로 베트남 내 인터넷 및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반도체, 교육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명실상부 베트남 최고의 테크 기업 집단입니다. 그 안에 제가 속해 있는 FPT 소프트웨어는 1999년에 베트남에서 설립된 IT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이며 현재 3만여 명을 넘어서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27개국에서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2023년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을 조금 상회하였고요. 전 세계에 걸쳐 30개 이상의 개발센터 그리고 85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이 사무실 중에서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FPT 소프트웨어의 한국 지사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고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2천여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계신 한국의 고객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700억 가량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들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고객사께서 프로젝트 공개에 허가를 주신 경우에만 기업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좀 많이 계시고 또 많이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고객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만큼 저희 고객사의 사업 분야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IT 및 소프트웨어 영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 물류 등의 폭넓은 분야에 있는 고객분들과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이미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로우코드가 가진 장점과 활용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로우코드의 기술적인 장점에 대한 영역보다는 저희가 수행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로우코드 사례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로우코드 역량에 대해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FPT의 로우코드 프로젝트 경험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미 100개 이상의 로우코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30회 이상의 메가딜 프로젝트, 그중 가장 큰 프로젝트 규모는 130억 원 규모였습니다. 로우코드에서는 상당한 규모였죠. 현재 기준으로 1200여 명 규모의 로우코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다양한 로우코드 벤더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우코드를 주제로 한 웨비나 혹은 워크숍을 이번을 포함하여 약 50회 넘게 실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로우코드의 장점을 알리고 또 다양한 로우코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왔습니다. 특히 FPT 소프트웨어는 아웃시스템즈의 엘리트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전문 리소스 풀을 바탕으로 로우코드 개발 및 배포 수행 능력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들로부터 얻어낸 노하우는 이어지는 신규 프로젝트에서 보다 나은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고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로우코드 시장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리소스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비즈니스 혁신의 가속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크타임의 리소스 쇼티지도 글로벌 확장에 필요한 현지 지원 및 리소스 확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프쇼어링뿐만 아니라 니어쇼어 그리고 온사이트 등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개발 비용의 최적화, 추가 투자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포스트 운영 단계에서의 운영 비용 역시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프쇼어와 니어쇼어 그리고 온사이트의 조합, 저희 FPT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명 베스트 쇼어 방법론으로 부르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비즈니스 복잡도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바탕으로 오프쇼어와 니어쇼어 중심의 리소스 커버리지 솔루션을 정의하고 그 사이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기 어려운 영역을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비표준 프로세스에 가깝고 프로젝트 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잦아질수록 니어쇼어 중심 구조, 그러니까 국내 일반적인 벤더들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적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표준에 가깝고 덧붙여 프로젝트 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명료한 요구사항 기반인 경우에는 오프쇼어 중심 구조가 알맞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레벨이 아니라 프로그램 레벨 혹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진 로드맵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단일 프로젝트마다 별개의 구조를 적용하고 이에 맞는 벤더를 선정하거나 리소스를 충당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FPT 소프트웨어는 소위 K-쇼어로 명명한 국내 리소스 그리고 다수의 베트남 개발센터 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서 고객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을 구성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프로그램 혹은 로드맵의 진행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이런 베스트 쇼어 모델을 적용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 일본 지사의 소중한 고객사인 Q는 고수준의 로우 코드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개선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로우 코드로 전환하고자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750개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들을 10개월 만에 모두 전환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정의, 환경 고려사항 정리를 진행 중이던 고객사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로우코드 플랫폼 중에 하나였던 아웃시스템즈를 선택을 했고요. 아웃시스템즈 로우코드 플랫폼을 이용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개발 환경의 보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케이스에서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웃시스템즈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개발 환경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서브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수립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뿐 아니라 통합 및 유지 관리를 보장하고자 했고요. 표준화된 설계 그리고 개발을 위해 개발 프로세스 표준을 설정했고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덕션 및 단위 테스트 단계의 세부 테스트 체크리스트의 정의 등 이 길고 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지원입니다. 전 사원의 개발자 같이 거대한 목표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 개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내 인력들에게 광범위한 로우 코드 기반 개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여 아웃 시스템즈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리딩한 10명의 숙련자 팀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은 개발 지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의 수행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공수의 오버런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우도 있지만 마치 아픈 자리가 계속 아프듯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 FPT의 로우 코드 아웃소싱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역시 주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초반 2개월간 진행된 기본 설계 및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의 종료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업무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설계 및 프로젝트 준비 지원 업무입니다. 코어 팀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고객사에게 다양한 어드바이스와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기본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등의 작성, 샘플 구성, 리뷰 등을 수행하였고 더 나아가 개발 환경 및 서브 시스템의 비즈니스 내용에 따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공수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앞 단계에서 정의된 기반들을 바탕으로 산정을 수행 및 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리소스, 개발 환경,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보안이 확보된 장소의 확보, 해당 장소의 보안 감사,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의 오프쇼어 이전 등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앞에 준비된 업무들을 고객사의 인하우스 로우 코드 개발팀과 함께 구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에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팀이 존재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이클의 진행됨에 따라 효율은 점점 향상되고 센터 오브 엑셀런스 (COE가) 구성되며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가 병렬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가속화된 개발 사이클은 COE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감독 및 최적화됩니다. 이러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역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정적으로 구성되어 POC 지원, 개발 지원, 운영 및 유지 보수,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 감독, 인프라를 담당하는 코어팀과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유동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는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가진 다양한 로우코드 개발 프레임워크가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모든 요소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사용된 건 아니었지만 고객분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로 구성된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시더라도 필요한 요소를 그때그때 꺼내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FPT 소프트웨어 그리고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로우코드의 성공 사례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짧은 것들도 있고 아주 긴 것들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공수가 투입된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적은 공수가 투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로우코드 프로젝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왔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고객분들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준비한 폭넓은 로우코드 전문 리소스, 다양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방법론, 프레임워크들은 고객께서 수행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규모 및 종류,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도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프로젝트들은 보험, 제조, 물류, 자동차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들로부터 수행한 프로젝트였고요. FPT 소프트웨어는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그 본분에 맞게 고객께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최대한 적은 리스크 그리고 최대한 적은 어려움으로 완전하게 수행하시게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온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로부터 얻어진 노하우와 방법론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아직 로우코드를 적용하지 않은 고객분들께는 로우코드를 향한 이니셔티브를 그리고 로우코드를 이미 적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환의 가속화를 그 어떤 걱정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FPT 로우코드 구현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린 나현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스피디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자, FPT 코리아의 로우코드 프로젝트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이제 로우코드 사업의 그 키 석세스 팩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FPT 코리아 로우코드 비즈니스에 있어서 키 석세스 팩터, 핵심적인 석세스 팩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로우코드 역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력입니다. 저희는 이미 10년 동안 이 로우코드 시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로우코드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신규로 생긴 기업들과는 차별화되게 저희는 이미 준비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께서 이 로우 코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때 저희는 준비된 리소스를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라면 이제 리소스 풀의 그 방점을 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떤 로우 코드 프로젝트들은 아까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적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로우 코드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큰 리소스가 필요하거나 혹은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의 로우 코드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들이 좀 대체로 그런 성향을 띠는데요. 그런 좀 큰 규모의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하시거나 구상하고 계실 때는 이 로우 코드 리소스 풀이 얼마나 가용하고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점에서 FPT 소프트웨어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 사례를 발표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셨고요. 예, 나연수 수석님께서 정리하신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예. 키 석세스 팩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FPT만의 에코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FPT만의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하게 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 아웃시스템즈의 김덕규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님 발표 이제 청해 들어야 될 텐데요. 김덕규 리드님, 지금 아웃시스템스 코리아가 올해 7월에 설립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웃시스템즈 코리아는 최근에 7월에 실제 법인 등록이 되어서 지사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2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풀리면서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국내 여행, 국내로 유입되는 여행이 허용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어느 정도 동북아시아 소속으로서 한국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영업을 시작을 해왔었고 2년 동안은 국내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했었고 최근에서야 저희 이제 지사가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년 정도의 이제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법인 설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의 가능성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로우 코드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 국내 시장의 성장률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로우 코드 성장률은 연간 평균 30%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글로벌 성장률 대비는 아직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저희의 그 아웃시스템즈 코리아 설립에 힘을 얻어 탄력을 받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빠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영업을 했을 때 실제 국내 10대 대기업 중에 5개 대기업의 그 계열사들을 영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를 포함해서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로우 코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 성장세와 국내 시장의 성장률 성장세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발전 가능성, 그런 잠재력이 또 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또 로우 코드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이
코딩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로우 코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장점도 있지만요. 로우 코드 시스템 하면은 그 개발 플랫폼이 주는 장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풀 스택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포괄적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로우 코드라고 했을 때 로우 코드라는 범주가 솔직히 좀 많이 넓은데요. 아웃시스템즈의 로우 코드라는 것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닌 개발을 하고 나서 운영, 유지 보수, 그다음 이 전체적인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거버넌스까지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코딩도 쉽게 하지만 그런 풀 스택이 주는 어떤 개발 환경의 장점, 그런 포괄적인 관점, 좀 더 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이라든가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데이터 처리 등을 그동안 각각 작업에서 나중에 결합하는 이런 프로세스대로 개발을 했다고 하면 아웃시스템즈의 풀스택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 번에 개발하는 이런 메리트를 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웃시스템즈는 풀스택 개발로서 한 툴 안에서 화면, 백엔드 서버, 그다음 DB 개발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프론트부터 DB 단까지의 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듣고요. 이제 김덕규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님의 발표를 청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웃시스템즈 코리아에서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덕규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아웃시스템즈를 우선 떠나 왜 지금 로우 코드를 검토해야 되는지, 그 다음 왜 로우 코드를 검토하기에 최적기인지, 더 나아가서 로우 코드를 검토를 한다고 하면 왜 아웃시스템즈 도입을 고민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 아웃시스템즈와 오늘 주제인 생성형 AI가 만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트너가 미국 기업 기준으로 설명을 한 자료입니다. 미국 기업의 CIO들을 조사를 했을 때 미국 기업 CIO들의 탑 3 관심사 중에 하나, 세 번째는 당연 로우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그 나머지 탑 관심사와 두 번째 관심사는 AI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 88%의 개발자가 아주 복잡한 로우 코드 또는 간단한 로우 코드이든 어떤 종류의 로우 코드든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는 로우 코드를 실제 현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 로우 코드 도입 사례가 더더욱 빨리, 더더욱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 기업 CIO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최소 120만 명의 개발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많은 이공계 지원을 통해서 또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을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육성 속도가 그 기업들이 원하는 공급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 SI 방식, 기존 코딩 방식으로 개발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화면은 실제 개발자가 보더라도 아주 낮은 가독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우측에 있는 화면은 로우 코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화면인데요. 이는 비개발자가 보더라도
반대로 아주 높은 가독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화면에서 보시면 어떠한 로직이 시작될 때 SAP에서 특정 고객 정보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가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다시 그 고객의 정보를 세일즈포스에서 조회를 하고, 세일즈포스에서 연락처 정보를 조회를 하고 나서 투일리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단문 문자를 보내는 로직이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화면과 대비해서 우측에 있는 화면은 아주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후에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높은 생산성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뿐만은 아니지만 여러 기업이 특정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도입을 하는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COTS라고 하죠. Commodity of the Shelf라고 잘 패키지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버티컬 영역에서 대표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들을 이제 특정 기업에서 도입을 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대로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는 현실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어느 부분의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그 기업에 맞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 패키지된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에 더 버금가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비용이나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줄이고자 각각 그런 제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로우 코드 또는 노우 코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제품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시티즌 개발자를 위한 노우 코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노우 코드나 일반적인 로우 코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로우 코드 또는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의 솔루션 제품들이 있습니다. 로우 코드 제품으로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 위엔 당연히 기존 SI 개발 방식의 트래디셔널 코딩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라고 하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즉 어떠한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어떠한 복잡도를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는 로우 코드가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라고 함은 이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웃시스템즈는 이 영역을 완전 일치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다만 이 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아웃시스템즈로 다 한다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많은 패키지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SaaS 제품들을 여기저기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현실로서는 아주 많은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일부 필요한 것들은 사되 그 중간중간 영역에 있는 것은 다른 제품으로 채우면서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맞춰서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시스템즈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내가 사서 쓸 것은 사서 쓰고 그 다음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사지 않고 대신에 내가 직접 빨리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아웃시스템즈를 검토를 하셔야 되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시스템즈는 실제 여러 평가 기관에서만 리더로 로우 코드에서 리더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웃시스템즈를 직접 사용하는 고객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전원으로서 아웃시스템즈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시스템즈는 2001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20년 넘게 아웃시스템즈는 로우 코드에만 집중을 하고 로우 코드만 해온 회사입니다. 저희는 사명도 아웃시스템즈이지만 저희가 파는 제품도 아웃시스템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글로벌리 2,500여 개사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리 75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가트너, 포레스터 등등 여러 평가기관에서 로우코드 부문에서 아웃시스템즈를 리더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가트너 같은 경우는 최근 8년간 연속으로 리더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가는 G2 평가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G2는 플랫폼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G2 평가에서도 아웃시스템즈를 사용하는 고객은 아주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아웃시스템즈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시스템즈는 화면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툴 안에서 화면, 비즈니스 로직, 그 다음 데이터, 그 다음 프로세스, 워크플로우까지 개발이 가능한 풀스택 개발 툴입니다. 그리고 아웃시스템즈는 아웃시스템즈 스콥 안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커넥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웃시스템즈는 개발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그 다음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뿐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전체적인 풀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할 수 있는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시스템즈에서는 웹 앱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앱 등등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시스템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인프라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시스템즈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는 아웃시스템즈 그 리소스의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그 다음 보안, 성능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17개 지역의 AWS 리전에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여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 언제든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 환경을 배포하여 구축하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IDE, 서비스 스튜디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만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을 할 때도 모두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 개발까지, 즉 테이블을 생성하고 속성을 추가, 삭제, 수정 이런 것까지 다 한 툴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웨거 또는 오픈 API 기반의 API 다큐멘테이션이 있으면 API 다큐멘테이션을 임포트하는 것만으로 API 메소드들을 다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시스템을 위한 API를 생성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API 다큐멘테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SaaS 제품 아니면 글로벌 벤더사의 제품과의 연동을 위한 기본 커넥터는 저희가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AP 커넥터 같은 경우는 실제 SAP에서 인증한 SAP Certified 커넥터입니다. SAP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그 각각의 벤더사의 서티를 받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커넥터들을 저희 아웃시스템즈에서 직접 개발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앞서 말씀드린 75만 명의 개발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제 저희는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4G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략 7,300여 개의 컴포넌트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컴포넌트가 재사용 가능하며 무상으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능을 검색하고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그 상태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수정 또는 일부 기능만 추출하여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원클릭 퍼블리쉬를 통해서 단순히 로우 코드 개발뿐만이 아니라 소스 코드 생성, 소스 코드 컴파일 앤 빌드, 그다음 런타임 배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개발 환경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까지의 배포하는 CI/CD 체계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시스템즈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기본 리액트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화면이 됐던 모바일 화면이 됐던 태블릿 화면이 됐던 반응형 앱으로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바일 앱을 특정하여 개발하여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PWA, 프로그레시브 웹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며 각각 앱스토어에 앱을 빌드하여 배포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여 개발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배포, 유지보수, 운영 단계까지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생산성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아웃시스템즈에서 최근 개발하고 출시한 기능 멘토가 있는데요. 이는 아웃시스템즈 로우 코드를 위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어나가기 전에 멘토에 대한 짧은 소개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generative software era, where development as you know it is about to change forever. Meet Mentor, the first end-to-end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digital worker built to work alongside developers. Mentor supports you at every stage of the SDLC, using generative AI and AI to ensure you design, build, deploy, and maintain high-quality apps. Want to build an app fast? Just tell Mentor what you need, or upload a requirements doc, and in minutes, it generates a fully functional app ready to go. With Mentor, deploying apps securely has never been easier. From automating repetitive tasks to streamlining code reviews to performing security checks automatically, Mentor ensures fast, error-free, secure deployment every time. Plus, your apps will scale effortlessly and perform at their best. Code analysis provided by AI ensures that critical architectural standards are met. Mentor doesn't just build, it ensures long-term maintainability. AI insights identify potential issues, helping reduce technical debt and improve long-term maintainability. The generative software cycle is here, and it's redefining what's possible in software development. 네, 앞서 멘토에 대한 소개 영상을 짧게 보셨는데요. 멘토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의 디지털 워커입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워커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소프트웨어 로봇의 한 종류,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사용,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사용,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 그리고 또한 보시 수행하는 단일 작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워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옆에서 1:1 맞춤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1:1 비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멘토가 어떻게 개발자를 도와줄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축이 있습니다. 멘토는 우선 앱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성된 앱을 지속적으로 수정,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오픈 AI 기능을 접목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AI 에이전트를 쉽게 개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단계까지 뿐만이 아닌 개발하고 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유지 보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AI가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하고 실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탐지를 해서 솔루션까지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제너레이터입니다. 앱 제너레이터는 프롬프트 기반으로서 앱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정의된 정의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화면만 개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백엔드 로직과 데이터 모델까지 포함되어 있는 풀스택 앱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스크래치로 모든 것을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컴포넌트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앱 제너레이터는 이 아웃시스템즈를 위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제공되고 있는 기구축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앱 에디터입니다. 앱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는 실제 한번 생성된 앱을 반복적으로 수정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마다 기능을 추가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할 때 AI가 아주 많은 각종의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프롬프트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AI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장점이 내가 방금 앞서 앱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앱을 앱 에디터를 통해서 수정, 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앱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한 앱이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도 앱 에디터는 이해를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 에이전트 빌더입니다. 단순히 AI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챗GPT와 같은 이런 LLM들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녹이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AI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AI 에이전트를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퀄리티입니다. 코드 퀄리티에서는 실제 매 12시간마다 AI가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아키텍처, 보안, 성능, 유지보수성 기준으로 분석을 한 다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탐지를 하고 탐지된 건에 대해서 각각의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멘토의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어느 시점, 그 어느 단계에 있던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방향이 아니라 개발자의 개입 이후에 다시 또 AI가 개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양방향 개발을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의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요. 그 멘토 이른바 SDLC를 지원하는 디지털 워커 멘토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결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워커에 어떤 요구 사항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요구 사항대로 이제 앱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앱을 만들어 주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유지보수 관리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멘토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얘기가 없으셨었어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웃시스템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구독 라이센스가 필요로 합니다. 아웃시스템즈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주시면 멘토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있으면 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이거 써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예. 올해 이제 갓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예, 예. 아직 모든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고객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야 못 기다리겠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그 멘토 그러니까 디지털 워커 설명하신 이후에 AI 에이전트 빌더도 짧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AI 에이전트 빌더는 말 그대로 AI 에이전트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툴입니다. 내가 원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LLM, 즉 오픈 API의 챗GPT가 됐던 아니면 AWS의 클로드가 됐던 아니면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특정 LLM 모델이 됐던 그 LLM 모델을 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통해 추가를 하고 나서 그 LLM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웃시스템즈의 이른바 로우 코드 그 시스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SDLC를 지원하는 디지털 워커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AI 에이전트 빌더를 이용해서 또 AI 에이전트도 마음껏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너지가 굉장할 것 같고 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익하기도 하지만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웃시스템즈의 김덕규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시스템의 박성수 로코드 팀장님의 발표를 또 청해 들어봐야 할 텐데요. 팀장님 오늘 어려운 자리 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발표 제목이요. 고객의 목소리 하나시스템 성공 사례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예, 제가 팀장님 오늘 발표하실 자료를 조금 먼저 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그 팀장님의 어떤 그간의 고민 이런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우코드 시스템 도입과 또 그 프로젝트를 앞두고 과연 어떤 로우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과정이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재작년 말부터 로우코드 검토를 시작을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시장 조사도 충분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시장 조사를 할 때만 해도 로우 코드를 무조건 쓰겠다라고 가정을 한 건 아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유망 기술 중에 로우 코드도 유망한 기술로 보고 예. 이것이 과연 저희 그룹사에 적합한 툴인지, 그리고 향후에 꼭 대내 시장뿐만 아니라 대내 고객뿐만 아니라 대외 고객에게도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우 코드를 먼저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내 대외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는데 네, 가장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로우 코드라고 하는 툴을 그냥 봤을 때는 처음 접했던 것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코딩을 빨리 하고 개발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워딩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예, 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꼭 이거를 선택할 이유는 없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바라본 것들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예. 그리고 어떤 시장의 변화의 흐름, 예.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도 굉장히 과거보다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앞서 얘기하셨던 그런 생성형 AI라든가 여러 기술, 과거에 했던 그런 그 방법뿐만 아니라 개선된 방법, 그리고 이미 빌트인 되어져 있는 패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들도 많습니다. 즉, 과거에 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남은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발생하는 개발자 부족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만 변해가는 시장에서 앞서서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측면에서 로우 코드를 바라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박성수 팀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서사가 박 팀장님의 발표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박성수 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에서 로우 코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수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시스템과 FPT 프로젝트 진행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바로 FPT와의 협업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로우 코드를 도입을 했었는지, 어떤 여정들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어떤 고민이 있어서 FPT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로우 코드 도입 여정인데요. 저희가 로우 코드를 지금 도입을 해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 앞으로 그 로우 코드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여러 고객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막상 로우 코드를 도입하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장벽들,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던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의 이제 로우 코드 검토 목적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장 내 다양한 기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고요. 또한 기존에 있던 개발 생산성의 향상을 과연 이 로우 코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대내에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가치를 줘야지만 확대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고자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 리서치를 했습니다. 일단 가트너나 여러 포레스터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가장 상위권에 있는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한 5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그 중에 선정된 업체 중에 POC를 수행을 하고 또한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로 도입해서 쓰는 고객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 로우 코드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살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트너 상위권에 있는 업체 중에 두 군데를 저희가 직접 선정을 했고요. 선정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사용을 하지만 온프레미어스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환경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업체 중에 한 2개 정도사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2개사를 선정을 해서 직접 POC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의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고요. 2개의 팀을 꾸렸습니다. 2개의 팀을 꾸려서 양쪽 2개의 팀이 동일한 목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직접 개발을 해봤습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기능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개발성은 어떤지, 배치를 개발했을 때 어떤지, 인터페이스 개발했을 때 어떤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떤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평가 점수를 줬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최종적인 결론에 이제 도달해서 평가의 마지막 그 결과를 리포팅하는 시점에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지막 결론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A사 제품은 자바 기반이었는데 저희의 대부분의 인력들이 다 자바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심증적으로 자바 기반으로 아키텍처도 굉장히 훌륭한 A사 제품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A사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이제 끝났던 시점에서는 아웃시스템즈라는 제품으로 오히려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A사 제품과 그리고 아웃시스템즈 2개 다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봤을 때 저희 이제 엔지니어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뭔가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쓰려고 하면 아키텍처 원칙을 준수해서 잘 모듈화하고 그리고 복잡해지지 않아야지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몰라서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웃시스템즈 제품을 봤을 때는 기존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 아웃시스템즈 제품을 직접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사 제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목적은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웃시스템즈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을 하긴 했지만 선정 과정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해외에서 아웃시스템즈를 잘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직접 일본의 여러 회사들을 벤치마킹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저희가 이제 봤던 그 회사의 업종들은 뭐 건설, 자동차, 금융, 건설 여러 이제 업종들을 살펴봤었고요. 여기에 있던 회사들을 직접 벤치마킹했을 때는 SI 회사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 쓰고 있는 고객을 만났습니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때 고객들이 해줬던 내용 중에 크게 이제 2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내부에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해서 로우 코드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술 교육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잘 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로우 코드 아웃시스템들을 쓸 때 표준화 모듈화 기반을 잘 만들고 있고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의 표준화 모듈화 컴포넌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숫자만 들었을 때 과연 프로젝트를 적용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이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고객들 중에 D사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들은 차세 프로젝트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표를 만들었는데 개발 의뢰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사스 제품이 있는지 본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RPA인지 보고 BI인지 본다. 왜 RPA와 BI는 이미 잘 갖춰진 툴들이 존재를 하고 개발보다는 이러한 툴들을 사용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웃시스템즈와 같은 파스 플랫폼을 쓴다.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그 건설 회사였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보통 저희가 예상할 때는 조그마한 시스템, 주변 시스템을 아웃시스템즈에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아웃시스템즈를 적용한 부분이거든요. 이 회사는 공사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공사 관리 프로세스의 전반은 오히려 아웃시스템즈로 개발을 하고 주변 시스템은 패키지 시스템을 차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우리가 아웃시스템즈를 도입을 했을 때 가장 큰 어떤 기대 효과는 기업의 어질러치다, 민첩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민첩성을 주는 부분이 바로 공사 관리가 우리가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원천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적용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이미 끝나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데모 어플리케이션도 좀 실제 구축된 걸 봤었는데 그 복잡도가 저희가 국내에서 봤던 어플리케이션과 당연히 유사한 수준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러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로우 코드가 엔터프라이즈가 잘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았는데 저희도 한 걸음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럼 어디에 적용해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이제 독일에 있는 그 해외 지사 중에 한 군데에서 저희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미 이제 많은 세일즈 파트너들이 엑셀 기반으로 견적서들을 산출하고 그리고 견적을 산출하고 난 이후에 계약서 등을 PDF로 뽑아서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엑셀이 VB 스크립트가 들어간 복잡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관리하던 인력이 부재가 생겨서 기존에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온라인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 고객은 이미 아웃시스템즈나 여러 그 로우 코드 개발 툴을 검토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요. 한 2주 정도 해서 이걸 한번 POC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POC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났습니다. 한 6일 정도 안에 POC가 끝났고요. 그래서 고객에게 보여드렸더니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착수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좀 도전이 좀 있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 오픈해야 된다. 아무리 로우 코드지만 한 달 이후에 오픈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예측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것은 한 달 내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데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550명의 사용자 그리고 550명이 속한 그 회사가 관리 회사가 35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 관리를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한 달 개발, 한 달 변화 관리로 합의를 보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건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났기 때문이겠죠. 저희는 이 4주 동안의 개발을 앞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때 고객들의 프로젝트 방식이 과거의 워터폴에서 전부 다 애자일로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한 80% 정도의 프로젝트가 애자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한 달 안에 짧게 일주일 단의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총 4번의 이터레이션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범위가 작냐? 범위가 작지도 않습니다. 태블릿이 70%, PC가 30%였고요. 다국어가 지원돼야 됐고 상품 관리자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됐고 상품은 또 버전 관리가 돼야 됐고요. 들어와서 세일즈 파트너들은 고객 리드 정보를 입력하고 견적 산출하고 하는 여러 작업들이 일어나는 다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한 달 안에 다 완료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플랫폼이 이미 ready to use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웃시스템즈 클라우드는 이러한 플랫폼을 바로 하루 만에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위에서 과거에 인프라를 만들던 시간을 현격하게 다 줄이고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아웃시스템즈에서 제공되는 대시보드 템플릿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리포팅 같은 거 하려고 해도 과거에는 리포팅 솔루션을 안에다 넣고
개발해야 됐다라고 하면 아웃시스템즈 안에서 이러한 툴들이 미리 빌트인 형태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공되는 거 안에서 템플릿들을 사용해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SaaS 패키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CRM을 직접 구축한 사례인데요. 이 프로젝트 또한 최근에 이제 완료가 되었고 과거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기간 또한 한 7개월 정도 되고 사전 PI 기간까지 합치면 한 9개월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현재 오픈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의 SaaS 패키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용 증가 효과는 한 26%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FPT와의 협업 사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앞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저희 인력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커지고 많아질 텐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저희 인력만으로 감당을 하지? 그러던 차에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FPT를 만났고요. 저희가 앞에 하려고 했던 저희의 사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를 원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파트너를 원했으면 이미 저희가 알고 있던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와 첫 번째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첫 번째, 일본도 저희 나라처럼 워터폴이 많았는데 애자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자일이 주는 가치는 고객에게 돌아갔고요. 두 번째로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저희는 연구개발이 아닌 SI 프로젝트에서 애자일, 테스트 자동화를 다 안 들어가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걸 보고 저는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고객한테 어떤 좋은 가치를 주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걸로 해볼 수 있을까가 사실 이 아웃시스템즈를 선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고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파트너이면서 개발자 수급이 원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FPT의 설명 한번 쭉 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믿지는 않죠. 저희는 네, 실제로 저희가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FPT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짧은 과제 프로젝트였고요. 5사의 이제 IT MP 마스터 플랜 과제 LCAP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제였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앞서 있었던 애자일 방식의 프로젝트를 아주 잘 저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구도는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PM과 이제 테크리드 역할을 저희 쪽에서도 들어가게 되고, FPT에는 다양한 경험과 인력표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앞서 있었던 테스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애자일에 대한 프로젝트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었고요. 그 이미 준비된 인력들, 프로젝트 팀과 함께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끝내고 현재 이미 2개의 프로젝트를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SaaS 대체 프로젝트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12월 말이면 프로젝트가 오픈을 하게 되고 1월이면 안정화 한 달 기간 가질 예정이고요. 또 5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도 저번 달 말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가지 프로젝트 다 애자일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앞서 있었던 저 과제 관리 시스템 또한 주 단위로 고객이 항상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통 이제 주간 보고하잖아요. 네, 주간 보고하면 과거에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고객이 피드백을 주고 있거든요. 이 피드백을 마지막 옛날처럼 통합 테스트 때 줬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갭이 생기겠죠. 하지만 통합 테스트 기간이 아닌 이런 주간 보고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보고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이런 갭들은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자일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이제 아웃시스템즈의 방법론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니시에이션 단계는 짧게 플래닝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플래닝 자체가
굉장히 한 2주간의 짧게 오는 기간이고요. 물론 한국에서 이 2주 안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 이전 셋업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화면 설계와 요구사항이 다 나와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이니시에이션 단계는 적어도 한국에서처럼 뭐 1개월이나 2개월 이런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 안에 이제 저희가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프로젝트 딜리버리 단계인데요. 앞서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 이터레이션을 몇 번 반복할지는 프로젝트 기간,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 프로젝트 이터레이션 계획을 한 2주 정도 단위의 반복 개발로 잡습니다. 이 반복 개발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 상을 먼저 잡습니다.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들을 앞에 먼저 개발을 하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서 개발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MVP라고 하는 것들은 작게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저희가 짧은 기간에 개발을 해서 고객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플래닝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플래닝을 함께 세우는 파트너로서 저희는 이제 FPT와 좋은 경험을 한번 쌓았고요.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네. 저희는 그 앞에 이제 애자일과 같은 것들을 이미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스트 자동화 부분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현재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자동화까지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약간은 증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앞으로는 이것들을 증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파트너 많은 태스크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파트너십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개발자 수급 자체는 현재까지는 FPT에서 만족스럽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쌓이는 것들, 그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아까 그 김덕규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퍼블릭 포지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퍼블릭 그 포지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있지만 이것을 직접 가져다 쓰려고 하면 다큐멘테이션, 뭐 한글화된 다큐멘테이션 그걸 어떻게 잘 쓰면 되는지 이런 노하우가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문서는 사실 없더라고요. 다큐멘테이션 탭을 딱 눌러보면 문서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아웃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앱 하나 쓰는데 뭐 어떤 것들은 2주일, 한 뭐 3, 4일 이 정도의 러닝 커브가 들어간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왜? 몰라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검증을 해서 내부에 포지를 만들어 놓고 담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로우 코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로우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적합한지 기술 검토 과정도 있을 거고요. 이 기술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POC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FPT와 함께 고객을 찾아가서 로우 코드가 어떤 것들인지 함께 상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고객이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POC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저희가 좋은 파트너십으로 고객의 가치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 내재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거나 혹은 수행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때 또한 저희가 FPT와 함께 하나 시스템이 필요한 엔지니어와 표준화 모듈러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표준화 모듈러가 잘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LCAP을 통해서 처음 도입을 했을 때 기대했던 바와 같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업의 민첩성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우코드 도입 가속화 지원 측면에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네, 그 하나 시스템은 LCAP에 대한 전문 인력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 인력이 FPT의 전문 인력과 같이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 시스템은 총 38개의 LCAP 라이센스를
이미 취득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서티드 트레이너를 보유를 해서 필요한 트레이닝을 현재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상태가 되어져 있고요. 또한 FPT는 906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거의 1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옛날 자료라서 906개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테크 라이센스를 보유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4년 연속 파트너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파트너 오브 더 이어는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든 파트너에게 주는 어떤 상이거든요. 이걸 4년 연속 수행했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프라이빗 포지를 구축을 해서 고객이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처음부터 다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잘 갖춰놓은 모듈을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글화된 기술 표준 가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고객의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거나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후에 운영하실 때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생성형 AI, 앞에 멘토 이런 기술들을 설명을 이미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저희가 먼저 접목해보고 테스트를 해서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충분히 저희가 딜리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나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께서 궁금하신 것이 더 있을 때에는 FPT와 하나 시스템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궁금한 부분들 충분히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시스템 박성수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또 투명하게 또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고요.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 또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스크립트도 없이 너무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 발표하실 때 네. 일본 출장권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네.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네네.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고객들의 이제 어떤 사용 사례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워터폴 모델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분석 설계 기간이 길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큐멘테이션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들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큐멘테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워터폴 방식이 가장 많았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방문했던 고객들 또한 다 동일하게 과거의 프로젝트는 다 워터폴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워터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 이후에 이른바 관통 테스트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관통 테스트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테스트 단계에서 최초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 네.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림의 차이가 좀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네네, 에자일 프로젝트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로젝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갭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통계를 보니까 프로젝트를 3개 정도 하면 잘 끝나지만 뭐 그 안에 만족하는 프로젝트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의 이제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고객이 냈던 요건이 분석 설계에 담긴 건 맞는데 고객도 그 안에 구축을 해보기 전에는 모든 걸 다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고객의 어떤 그 니즈는
개발 기간에도 계속 사실 어느 정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게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애자일인데요. 그러겠죠. 네. 그럼 이제 애자일을 과거에는 그럼 왜 못했느냐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자일을 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에포트가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애자일을 담기 위한 생산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애자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만든 프로그램이 과거처럼 백엔드를 다 만들어 놓고 화면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바로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풀스택이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서 거기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애자일과 잘 맞는 부분이거든요. 예, 팀장님, 그런 네.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벤치마킹 그 결과를 이제 팀장님께서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 인터뷰를 하실 때 그쪽의 사용자께서 이 애자일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그 아웃시스템즈 이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너무 좋았다. 네. 이런 또 코멘트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어느 부분이 아웃시스템즈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느냐라고 했을 때 애자일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애자일 해서 왜 좋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분들은 저희 같은 이제 SI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보기획 팀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나 DT 추진팀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고객사, 아니, 본인 회사의 현업과 그리고 SI 회사 중간에서 테스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중간에 좀 끼어 있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석 설계에 나왔던 것과 그리고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갭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고 하다 보면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있었던 거기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뒤에 갔을 때 처음 해보는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테스트를 요청을 했는데 이미 다 우리는 테스트를 해서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싶었었고요. 네네. 그래서 테스트 요청을 드릴 때 얘기했던 것들은 관통 테스트라는 것들은 이제 SAP라든가 혹은 그 안에 있는 여러 타 시스템들과 연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까지가 잘 끝나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너무 좋았다. 그 엔지니어께서 그렇게 행복감을 토로하셨던 이 얘기, 그 얘기만 들어도 또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아까 그 독일 법인 케이스 말씀해 주셔서 한 달 프로젝트,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석 달 개발 기간만 한 석 달 이상을 해야 될 거를 그렇게 한 달 프로젝트 1개월 개발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극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실은 이제 로우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독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시스템즈에 보면 준비된 템플릿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유즈 케이스였기 때문에 또 생산성이 이렇게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아웃시스템즈라는 로우 코드 툴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는 단순히 풀스택이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여러 템플릿들이 또 많다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게 바로 독일 케이스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독일 케이스도 아까 프레젠테이션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또 극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또 그때 고객사의 DT 팀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도 실은 이제 한 달 만에 이미 패키지를 도입을 해도 한 달은 사실 쉽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패키지가 아닌데 새롭게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개발해서 한 달 안에 다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경험이거든요.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본인이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믿지 않았을 예, 것 예. 같고요. 예,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피드백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한 번 더 모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프로젝트가 격렬하면 격렬한 것만큼 그 이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은. 예. 치열하게 프로젝트를 하신 이후에 같이 공감하고 싶은 얘기, 인사이트 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고객사의 팀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는 없었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굉장히 인상 깊은 코멘트고요. 이런 프로젝트는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그 영화의 한 대사인가요?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파트너 FPT 파트너 선정할 때 이제 3가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 속으로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실제 해보니까 믿음이 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또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예, 그런 말씀도 아까 이제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발표 또 좋은 내용들 많았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발표 내용이 재미있고 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로우코드 플랫폼 도입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FPT 코리아 아웃시스템즈 한화 시스템 발표를 통해서 로우코드 플랫폼 왜 필요한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왕이면 빨리 로우코드 플랫폼을 도입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자로서의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자가 행복해야 또 고객도 더욱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발표 해주신 3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코드 프로젝트를 고민하실 때 FPT 코리아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